안녕하십니까, 김상입니다. 6월 28일 월요일 새벽 저희가 끝이 났습니다. 7월 3일 4일 펼쳐지는 경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7월 3일과 4일에는 관중 입장이 되기 때문에 오랜만에 본장에서 이제 직관을 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생긴 걸로 보여집니다. 문제는 입장은 되는데 경주마 자원들이 계속 고갈되고 있어서 경주의 질적 하락이 앞으로 계속해서 가속화될 걸로 보여지기 때문에 이번 주부터는 관중 입장이 되죠. 서울은 30%가 되고 나머지들은 또 단계에 따라서 1단계 적은 50%가 되는 상황도 있고요. 총에서 한 27,000명 정도가 입장하는 걸로 보여집니다. 3,000명이 못되게 입장을 했는데 27,000명이면 거의 10배 정도 입장을 할 수 있는 거죠. 이게 50%로 가면 더 좋고, 또 백신 접종 2차까지 완료하신 분들은 7월 15일부터 따로 등록을 하면 그 지금 입장 인원 외에 따로 카운팅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더 많은 분들이 입장을 할 수 있습니다. 백신을 2차까지 맞으신 분, 아니면 2차 맞고 14일이 지나야 되죠. 아니면 얀센을 맞고, 얀센은 1위 접종이니까 얀센을 맞고 14일이 지나신 분들, 저 같은 경우는 이제 2차 접종을 앞두고 있기 때문에 아직 해당이 안 되고 2차 접종을 마치고 나면 저도 이제 등록을 해야 되겠죠. 경마는 전격적으로 우리가 또 시행이 되고 입장도 되고 그런데 이게 꼭 좋은 일일 것만은 아니다라는 생각 가지고 있습니다. 작년에 제가 10월 달쯤 11월 달쯤 온라인에 경마가 상정됐을 때 그런 얘기를 했었죠. 경마를 덥석 받은 것이 결코 좋은 것은 아니다라는 얘기를 했었는데, 그러면서 여기까지 와버렸죠. 그때 받지 않았어야 된다는 생각은 저는 지금도 변함이 없는데, 경마를 못한 게 문제가 아니라 지금 경주마 생산 농가들이 다 죽게 생겼기 때문에 경주마 생산들이 안 되죠. 그러다 보니까 경주마 자원들이 고갈이 되고 계속해서 분할 경주들이 늘어나고 있는 형국이에요. 받쳐주지 못하고 있는 자원들 때문에 마방에서도 사양관리가 굉장히 어렵고, 마필이 자원들이 계속해서 받쳐주면 자신있게 조교도 하고 자신있게 올리고 하는데, 이거는 이제 그렇게 활용을 못하다 보죠. 벌써 전주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줄서기 경마가 나오기 시작했어요. 원투 나가면 끝, 나머지들 줄서도 쭉 따라오고 끝, 뭐 이런 경마들이 계속해서 이어질 수도 있는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여하튼 이번 주에도 분할이 많습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델타 변이 바이러스가 또 유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마스크 착용 꼭 하시고요. 델타로만 끝날 것 같지는 않습니다. 더욱더 또 변이가 많이 들 걸로, 그건 작년도에도 한번 그 말씀을 드린 적이 있었는데 제 생각대로 델타까지 왔어요. 자, 가도록 하겠습니다. 토요경마 7월 3일 4경주 이제 17대 마필들 출전 등록되어 있는데, 이거 분할될 가능성이 있어요. 일요일 10경주도 지금 분할이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기 때문에 이 경주도 15도, 분할 조건은 일단 15도 이상, 그 다음에 이제 즉 상위군까지 지금 분할을 갈 수 있는데, 뭐 조건들하고 상관없이 지금 자원들이 많지가 않기 때문에 형편에 따라서 분할을 시킬 수밖에 없는데, 지금 상황으로 봐서는 일요일 출전 등록이 10도도에 있는 7경주가 있는데 오늘 조교로 봐서는 그것도 불성립시킬 것 같아요. 그렇다면 이 경주도 분할이 될 것 같다. 일단 분할이 될 것 같지만 조교 때 좋아진 녀석들, 좋게 본 녀석들 눈여겨 좀 보죠. 실력들은 거의 엇비슷합니다. 탑 퀄리티가 임경 기수로 교체될 예정으로 경주거리가 늘어났는데, 전 경주 거세 후에 첫 번째 출전이었어요. 이번 경주가 거세 후에 두 번째 경주라는 부분, 7월부터 31일 제한이 없어요. 31일 제한이 없어졌기 때문에 이거 편하게 그냥 출전하면 되는 거예요. 체중 부분을 좀 판단하면 되겠고, 당시 이제 한 가지 흠은 선행마이가 굉장히 유리했던 그런 경주로였기 때문에 이번에 최근에 보면 뭐 주로가 또 가볍기는 해요. 그 부분만 참고를 하시면 되겠고, 오전 경주 주로가 좀 무겁다 하면 조금 고민할 필요는 있겠어요. 20조의 대완구 역시 탑 퀄리티와 더불어서 승급전을 펼치는데, 이거는 이제 그동안에 김효정 기수가 제대로 타주질 못했고 이현정 기수로 교체되니까 바로 우승을 끌어내 버리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죠. 어제 이제 오랜만에 김효정 기수가 우승을 하고 인터뷰를 하는 걸 봤는데, 여성 기수기 때문에 기승 기회를 많이 주지 않는다. 저는 전적으로 그 말이 동의하지 못합니다. 수많은 기회를 줬죠. 대왕구만 해도 계속해서 기회를 줬는데 김효정 기수가 해결하지 못했던 거고, 몇 대의 마필들이 있었죠. 자기 스스로 기회를 날린 건데, 그 한 가지 보면
올 초까지만 해도 김혜정 기수의 몸 상태는 그렇게 썩 좋지 않았습니다. 근데 전달부터 몸이 부쩍 과거의 몸으로 돌아오는 느낌을 받았는데, 그리고 그게 우승까지 연결시켜져요. 기회를 주지 않은 게 아니라 자기 스스로 기초 체력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좀 소홀하지 않았나, 이런 부분도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고, 지금의 메커니즘, 지금의 루틴, 이번에 우승을 했을 때 루틴을 잊지 말고 기억을 해서 앞으로도 좋은 성적을 거두길 바라봅니다. 딸내미 같죠. 얼마나 말하는 거 보면 이뻐 죽겠는데 좀 잘해서 좋은 성적도 거두고 부상도 없이 그렇게 잘 탔으면 좋겠습니다. 최강블랙 3, 4조 라카디 조교사, 정말 출마 편성을 잘 읽는 조교사라는 말씀 드렸는데, 어제 남산의 별도 또 성공을 해드렸는데, 남산의 별도 마찬가지죠. 이 최강블랙도 지금 그런 말인데 상태 굉장히 우수합니다. 최강블랙을 하니까 갑자기 하나가 생각나는데, 부경의 10조 김남중 조교사가 어제부로 은퇴를 하셨어요. 개인적으로는 이제 정말 좋아하는 조교사였습니다. 처음 만났을 때 형이라고 했는데 제가 형이라고 하지 않죠. 저는 이 마사의 관계자들 그 누구도 형이라고 안 합니다. 꼭 존칭을 붙여서 하는데, 그 이유는 서로 간에 이제 관계에 있어서 벽들이 많잖아요. 그 부분 때문에 제가 그렇게 함으로써 그분께 누가 될까봐, 그리고 그 아프신데도 찾아뵙지도 못하고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마음이 아팠었는데, 또 건강히 해주셔서 은퇴를 하시게 돼서 인생이 이제 제 2막을 사시게 될 텐데, 앞으로도 좋은 남은 삶이 활력 넘치는 그런 삶을 사셨으면 좋겠습니다. 워낙 욕심이 없으신 분이라 큰 욕심이 없이 잘 사시라고 보고, 이제는 이제 형이라고 부를 수 있을 것 같아요. 이제는 어제 카톡으로도 그런 얘기 말씀을 드렸는데, 이제는 형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고, 편하게 식사도 하고, 제가 예전에 이제 부경에 매주 조교 보러 가고 부경에 집을 얻어놓고 부경 제주는 다녔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연락드리고 만나지 않고 욕도 많이 먹었습니다. 김남중 조교사한테 왔는데 연락도 안 된다고. 근데 제가 가는 게 이제 금요일, 토요일, 일요일 주말에 가서 있는데, 경만날에 조교사님들 연락드리는 것이 외부에서 보는 눈이 제가 다른 뜻이 없더라도 이상하게 볼까봐 연락을 못 드렸던 거죠. 그 부분 뭐 10분 또 이해해 주시고 계시니까. 마음이 어제 짠하더라고요. 김남중 조교사님 때문에 너무 좋아하시던 분이라 갑자기 생각이 났네요. 42조의 백랑은 멀로 기수입니다. 멀로 기수가 조교를 하는데, 이번 경주가 그렇게 강한 전향적으로 선행마다 나 선행마야 라고 할 수 있는 마필이 없기 때문에, 이 선행이라면 백랑도 무시할 수 없겠고요. 글로벌 영웅이 공백이 주행심사 다시 받고 나오는 이후에 조금 부진했습니다만 취임 능력은 살아있고 분명히 기본 능력이 있죠. 퀸즈 투어 21조의 퀸즈 투어 조상범 기수가 기승해야 되는데, 역시 승급전이에요. 근데 전 경주에는 워낙 선행마가 없는 편성이었고, 거기 이제 임봉춘 조교에서 400승을 달성했던 마필인데, 워낙 편하게 선행을 가서 입당을 했고, 물론 이제 취입도 하는 마필이죠. 곧잘 아직까지 이제 조교로는 그 정도 모습이다. 25조의 미스 양호, 자, 이거는 전혀 이해가 안 되는 전경주 말머리예요. 이 정도까지 말머리가 아닌데 이건 워낙 못 띄워줬던 내용이고, 특히 식선에서는 이제 부조에 대한 반응이 분명히 있는 듯한데 걸음이 안 나왔단 말이죠. 그래서 이거는 전경주만 모습만 가지고 보기는 어렵다. 분명히 저는 더 띄워줄 걸로 보여지는 마필 미스 양호예요. 미스 양호도 행보를 좀 눈여겨볼겠고, 지금 이 마필들이 아직 실력을 가늠하기가 어렵고, 또한 분할이 될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좀 더 보류하고, 하나만 더 말씀드립니다. 11조의 조이 오브 킹, 김동수 기수가 역시 두 번에 걸쳐서 그렇게 큰 성과를 내지를 못했는데, 선두력도 있고 뒷심도 있기 때문에 아직 10전 변화될 가능성을 가지고 있죠. 55.5의 최고 부담 증명을 부여받았어요. 이번 경주는 대완구 글로벌 영웅 조이 오브 킹이 55.5의 최고 부정입니다. 근데 이게 분할이 되면 또 의미도 없기 때문에 분할이 될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분석을 좀 더 보류하겠습니다. 자, 혼합 4등급 1400m 경주 7월 3일 5경주입니다. 20두 마필들 출전 등록되어 있죠. 당연히 분할이 됩니다. 이 경주는 분할이 되고,
이건 혼합 4등급 경주니까 무조건 분할이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분할이 되기 때문에 집중 분석을 하기는 조금 곤란하고, 일단 오늘 조교 눈에 들어왔던 마필들 전개 상황을 이제 분석하기가 곤란하다라는 거죠. 문학 제냐타. 자, 이거 최범행 기수에서 임다빈 기수로 교체가 돼요. 원래 이게 레이팅 50이기 때문에 최고 부담 중량을 58을 받아야 되는데 앞말은 2kg를 빼주기 때문에 56을 받았고, 거기다 임다빈 기수까지 기승하면 또 감량이 들어가죠. 앞말이 더블 감량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레이팅 50의 문학 제냐타 쉽게 분할이 된다는 무시하지는 말자. 34조의 파이널 칸지노가 전경주 망사능 가면으로 변화를 주면서 바로 입상까지 연결을 시켜드렸죠. 말씀을 드렸던 마필인데 딱 그 정도 모습은 유지가 돼 있습니다. 전경주 부진했던 안양 옥센, 자 이번엔 이현종 기수로 교체가 되는데, 전경주의 목요일날인가 수요일날 제가 플러스 시간인가 안양 옥센이 다시 이상해졌다는 말씀 드렸죠. 질병날에 후에 보니까 양우지 근육통이 있었더라고요. 이제 그 부분 때문에 밸런스가 무너졌던 걸로 볼 수 있고, 그 부분이 뭐 그냥 간단하게 보면 외곽에서 무리해서 그런 거 아닌가. 그런데 이 밸런스가 무너지면 스타트가 원활하게 끊어내지 못하고, 원활하게 끊어내지 못했던 스타트 때문에 외곽에서 무리를 할 수밖에 없고, 저는 이제 조교를 보는 관점에서는 그렇게 본단 말이죠. 그래서 이 녀석은 그 부분이 밸런스를 찾는 게 관건이 되겠고, 수요일 목요일까지 좀 지켜봐야 되겠습니다. 최근에 큰 도착차 없이, 도착차라고 하니까 착차죠, 착차. 근데 이걸 조교라고도 하지 말고 훈련이라고 하고 도착차라고 하라고 마사회에서, 예전에 제가 이제 마사회 방송 생활을 10년 넘게 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마사회에서 방송 지침이 내려오죠. 착차라고 하지 말고 도착차라고 하고, 발주대라고 하지 말고 출발대라고 하고, 훈련이라고 하지 말고 조교라고 하지 말고 훈련이라고. 입이 붙어버렸어요. 그거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지금 착차라고 하고 조교로 슬며시 바꿔놨어요, 마사회. 그래서 이제 조교라고 편하게 쓰면 될 것 같고요. 출발대는 지금도 출발대라고 쓰죠. 여하튼 뭐 조교 모습은 좋습니다. 그 복병권 중에서는 구조의 당찬 세력이에요. 김용근 기수가 다시 기승 예정인데, 전경주부터 이제 혀 보존권을 착용을 시켰었고, 거세 후에 두 번째 경주였었는데 체중 회복이 안 된 만큼 경주력 회복도 안 되고 있었단 말이죠. 그래서 체중 회복 여부를 따져볼 필요가 있겠고, 가장 눈에 들어오는 녀석은 스피드 루키입니다. 스피드 루키. 송재철 기수가 기승 예정인데, 이건 이제 분할이 되면 더욱더 유리해지는 그런 상황이죠. 일단 거리를 줄여서 출전한다는 부분은 눈여겨볼 필요가 있겠고요. 이번 경주 이제 편승에 관계없이 분할이 되지 않더라도 가장 눈여겨봐야 될 마필은 51조의 장산골드예요. 전경주 자리를 잡는 과정에 있어서 초반 무리가 있었어요. 일단 임경기수가 초반 포지션에서 실패를 했고, 그리고 나서 이제 포지션 실패하니까 무리를 할 수밖에 없죠. 무리를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단 거리로 이제 주파를 해서 오늘 올라오는 모습을 보여줬죠. 결국 이제 안자를 교체하죠. 누가 보더라도 이게 잘못 탔다는 게 느껴지니까 문세영 기수 다시 교체합니다. 뭐 좋습니다. 뭐 인정을 해야 되지 않냐, 그런 느낌의 선출이 자유롭고. 전경주의 출발 때 압제가 되면서 최후미권으로 밀려났고, 물론 순발력이 뛰어난 건 아니에요. 주행심사에도 어차피 순발력이 없었는데 33주의 노던 타임입니다. 거기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또 출발 때 그런 일이 있었고, 종방 올라오는 것을 보여줬던 노던 타임, 문서혁 기수 상당히 잘 만들어진 모습이고, 한 가지 더, 이 경주가 이제 분할이 되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는 아마 노던 타임과 송암 티즈, 25주의 송암 티즈를 나눠 쓰지 않을까 생각을 하는데, 만약에 노던 타임과 송암 티즈가 같이 출전한다, 문서혁 기수가 송암 티즈도 조교를 해요. 오늘도 9시 한 30분 됐나요? 조교 가장 늦게 송암 티즈가 나와서 조교를 하고 들어갔는데, 이게 전경주에 엄청 날라왔거든요. 호미에서. 이게 분할이 될 걸로 보여지기 때문에 일단은 뭐 장산골드와 스피드 루키를 먼저 말씀드리겠고, 노던 타임까지 3개 말씀드리겠고, 나머지들 문학 제냐타 뭐 말씀드린 마필들 살펴보면 되겠죠. 6월 3일 토요경마 6경주. 자, 이 경주는 이제 분할 경주가 불성립됩니다. 6두 출전 등록도 있기 때문에, 그래 원래는 이제 그 토요일날 경주가 분할이 되면 그 토요일날 당일날 출전 경주 중에 15두 이상의 출전 등록도 있는 경주를 찾아서 이렇게 분할을 시키는데, 요즘에 이제 그것조차도 어려워질 거예요. 전주에는 하위군 6등급 마필들의 분할도 굉장히 많았죠. 그거는 바로 저번 주에 말씀드렸던 신마들 입사 자원들이 없기 때문에 쓸 자원들이 없어요. 그래서 이제 부랴부랴 뭐 경매 우대책도 좀 만들고 한 모양인데, 그걸로는 지금 택도 없는 거죠.
7월 3일 토요 경마 7경주입니다. 11대 마필들 국내에서 5등급 1700m 경주에서 자웅을 겨루게 됩니다. 25주의 최강 게임이 있어요. 2연승의 기세 대단하죠. 양우지 근육통이 있었는데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이승환 기수가 기승하고 55.5의 최고득 최고부담 중요를 봤는데 상당히 좋다. 전경주의 시간과 거리 아쉬움 정말 많이 남았는데 1700으로 거리를 늘리기 때문에 더 좋아 보이는 녀석이 22주의 로열 로드죠. 김영근 기수가 기승을 합니다. 전경주 인기 2위의 가치를 지키지를 못하고 아쉬움을 잦았는데 2편성 정도라면 선행까지 시도할 수 있죠. 특별한 선행형 마필들이 없어요. 선행이라고 내가 선행마야 하는 녀석이 없죠. 그래서 청담 탱크와 로열 로드 최강 게임 3마리가 선행을 나갈 수 있는 경주예요. 33주의 금성 에이스 전경주 물론 잘라드렸어요. 잘라드리긴 했습니다만은 64마신 차이로 꼴찌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건 너무 심한 거 아닌가 하고 나중에 이제 추가 재결 상황을 보니까 마필 정밀 검사 이후에 64마신 차이면 이제 능력 검사를 다시 받아라, 주행 심사를 다시 받아라. 능력 검사라고 또 옛날에 했었죠. 주행 심사. 다시 받아라 이런 명령이 떨어지는데 이 녀석은 주행 심사 명령이 없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좀 찾아봤더니 당시 이제 정밀 검사를 하니까 호흡기에 편마비가 왔었대요. 그래서 호흡기 쪽이 안 좋지 못했다라는 이유가 있었기 때문에 타당한 이유였다라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주행 심사를 다시 받지 않는데 오늘 조교 모습은 큰 이상이 없어 보여요. 전경주 자신있게 추천드렸던 레드 파인 하만식 기수 수영 조교를 병행을 하는데 요거는 조금 더 지켜봐야 되겠어요. 조교 자체는. 일단 오늘 모습은 최강 게임과 로열 로드가 좋았습니다. 자, 토요경마 8경주입니다. 역시 경주가 불성립됩니다. 5두밖에 출전 아직 안 했기 때문에. 토요경마 9경주입니다. 11두의 마필들 출전 등록되어 있는데 쟁쟁한 녀석들 상승세의 마필들 다 출전하고 있죠. 1조의 라운턴맨, 14조의 엉클로, 52조의 매니 히어로, 13조의 코업, 21조의 찰리 스타일. 이 5두가 박터지게 싸울 수 있는 경주죠. 일단 가장 눈에 띄는 녀석은 최근에 연속 입상 15전을 뛰면서 11번의 입상을 이어가고 있는 매니 히어로 1200m만 죽자 살자 출전을 시키면서 입상을 끌어내고 있죠. 이게 흙을 맞지 않고 계속 뛰거든요. 하만식에서 정말 잘 타는 거예요. 그래서 흙을 맞지 않고 계속 뛰고 있는데 이 조건에 따라서 게이트 조건에 따라서 편차는 있겠어요. 조교 모습은 아주 좋습니다. 57kg 최고 부담 중량인데 조교부 워낙 조교를 또 잘하는 양반이고 또 체중이 나가기 때문에 조교 때 느낌은 이 정도 얹어도 문제가 없다겠다 이런 느낌 받고 있어요. 그래서 전개적인 부분만 효율적으로 가면 되겠고 승급자를 펼치는 엉클로는 박으른 기수인데 선행에서는 더 띄워지는 모습이고 또 전기에서 자유로운 찰리 스타일 송재철 기수 전경주 이제 매니 히어로게 쳤죠. 매니 히어로게 쳤는데 이번에 조경 모습도 여전히 좋아요. 그리고 역시 승급전입니다만 최근에 짱짱한 걸음을 보여주고 있는 고업 13조 마방 마비성 근색소녀 6월 9일날 있었는데 조기시 모습은 크게 있어 보이지 않았고요. 하루 정도 했었기 때문에 이게 2번 정도면 고민스러운데 하루 정도 했기 때문에 으증으로 좀 보시면 되겠고 최원준 기수가 조교를 하는데 최원준 기수가 기승하지 않겠죠. 그래서 이 전개에서는 상당히 유리하다고 보여지는데 여하튼 기승 기수를 좀 살펴보면 되겠습니다. 라운탄맨은 조금 더 지켜봐야 되겠고요. 오늘 조교 모습은 매니 히어로 찰리 스타일 코어 3두가 좀 나와 보였고 정주의 꿈도 상당 부분 호전된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구조마방. 자, 7월 4일 일요경마 4경주입니다. 15두의 마필들. 이거는 15두긴 한데 요거를 분할시킬 것 같지는 않아요. 일단 그렇게 놓고 본다라면 인기마 접전 경주 양상으로 펼쳐질 수 있고 능력 차이가 아주 미세하게 됩니다. 게이트 조건에 따른 변수, 그 전개 변수가 승부의 키를 주게 될 거고 아니면 수요일 목요일까지도 그 전개를 이겨낼 수 있는 조교를 누가 만들어내냐 하는 부분이 더 관건이 되겠죠. 문세현 기수가 다시 기승하는 42주 마방의 더 퀸 저스티스 1300을 뛰고 1200으로 거리를 줄였죠. 그날 문세현 기수가 하루도 한 번도 입상 못했던 날이니까 그런 부분들 살펴보면 되겠고 일단 능력상은 더 퀸 저스티스 오늘 조교 모습도 상당히 스피디한 모습이 아주 강한 조교라는 게 아니라 조교 자체 걸음의 조화감이라는 스피드감 상태 굉장히 우수했습니다. 전경주 후미기에서 2번째로 펼치면서도 올라오는 모습을 보여준 초동 로켓 즉 그 얘기는 살아나는 모습을 보여줬다는 거죠. 그 전에 오른 뒷다리 저럼으로 출전 취소가 되고 다리 쪽에 질병이 있었는데 이런 부분들이 해소가 되는 느낌이고요. 모닝힐 전경주에는 그 출전 주기를 맞추질 못했죠. 진입 불량으로 5월 16일 날 취소가 되는 바람에 경주 주기가 미뤄지면서
텀이 길어지면서 마필이 좀 처졌던 것 같고, 초반 라오진이 몰아내면서 선행을 나가버리니까, 그 몰아내면서 선행을 나갔던 라오진이 어제는 꼭 잡고 또 흙 다 맞고 추입으로 갔죠. 그러면서 모닝일만 죽이는 역할이 돼버렸던 상황이기 때문에 이제 얼마나 편하게 가냐 하는 부분이고, 22주의 해찬, 전경주에는 당시 이제 그 모닝일이 취소가 되면서 해찬에게는 가장 유리한 경주 전개가 펼쳐졌고, 그만큼 또 입상권까지 연결시켰는데, 이번에 뭐 수영주기를 엄청나게 하고 있어요. 하루에 9바퀴까지 시켰더라고요. 그러니까 가장 많이 시킨 날은, 그러니까 수영 조교, 그리고 상태가 굉장히 좋아요. 강도는 아직까지 안 올리고 있는데, 이 사이드 조교가 지금 굉장히 강하기 때문에 상태도 좋고, 일단 계속해서 눈여겨봐야 되겠고, 52주의 영광행진 조교 강도는 오늘 영광행진 조교 강도가 상당히 좋았는데, 한 가지 이제 그 부분은 전경주 우승을 했지만 그 경주를 자세히 살펴보면 중위권 전개에서 내측이 완전히 열렸습니다. 안쪽이 완전, 그러니까 우리 똥창에 빠져서 전개를 했는데 안쪽이 열려서 최단 전개를 냈죠. 그래서 전개적 이득이 굉장히 컸던 경주란 말이죠. 그 전에도 최적 전개를 냈고, 근데 조교 모습은 상당히 좋아요. 지금 보여주는 주력이 열쇠는 있는데 이런 부분들을 또 상대적으로 또 감안하지 않을 수 없겠고, 전 경주 최적 전개 이후에 입상권까지 연결했던 천비성, 저 역시도 뭐 여러분께 자신있게 추천을 드렸던 마필이죠. 천비성, 하만식 기수가 기승을 해요. 전경주 같은 전개 조건을 만나냐 하는 부분이고, 일단 그런 부분, 전개에서 이제 좀 자유로운 마필은 결국에 더 퀸 저스티스고, 오늘 이번 경주에서는 선행에서 큰 어려움이 없다라고 보여지는 마필이 뭐 장수나범이라든지 해찬 등이 있습니다만은, 모닝일이 오히려 선행에서 좀 자유롭지 않냐. 오늘 느낌은 더 퀸 저스티스가 가장 좋아 보였습니다. 구홍마을은 계속 상태가 살아있어요. 최범민 기수환자이고, 7월 4일 일요경마 5경주입니다. 21대 마필들이 출전 등록되어 있기 때문에 아까 혼합 4등급 경주가 하나 깨지죠. 그래서 이 국 4등급 경주, 이 경주가 분할이 될 걸로 보여져요. 21등이기 때문에 일단 뭐 분할이 되는 걸 생각지 않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분할이 되면 이제 전개 상황은 다시 따져봐야 되니까 어떻게 분할이 될지, 이 21대 마필들이 어떻게 편을 먹을지를 모르잖아요. 자, 일단 스테디 챔피언 승급전입니다만 1400m 워낙 완승을 거뒀고, 최고에서 나오는 주폭이 대단한 모습이에요. 신영철 기수가 다시 기승 예정인데 상당히 좋습니다. 전경주 우승을 차지했던 사만다 치타 27점 마방. 자, 이 녀석 멀로 기수, 빅터르 기수인가요? 빅터르 기수가 기승 예정인데 빅터르 기수가 좋겠어요. 전경주부터 이제 혀 보정끈 텅타이를 착용을 시키고, 그것이 주요를 했다고 봅니다. 그동안에 이제 결정력 부족이 있었는데 텅타이 혀 보정끈을 착용을 시키고 나니까 아주 여유있는 우승을 거뒀죠. AP 파텍, 전경주의 우에다 기수가 기승을 해서 여유있게 우승을 했고, 저 역시도 뭐 추천을 드렸던 마필이죠. 근데 이번에 AP 파텍, 우에다 기수 강도는 전경주만큼 아닌데 상태는 눈에 띌 정도로 여전히 좋아요. A2Z 49조, 이건 좀 더 지켜보긴 해야겠습니다. 원래 전주 1200m에 출전 등록 58km 돼 있는데 이번에 또 58km 돼서 또 이번에 쓸지 안 쓸지. 근데 이제 경주가 분할이 되면 슬며시 나올 수도 있어요. 그래서 요거는 좀 눈여겨봐야 되겠고, 나머지들 중에서는 이 경주가 분할되면 가장 유리해 보이는 녀석이 하나가 있습니다. 40조 마방의 라피도 아레스. 왜냐하면 안장 또한 문세영 기수로 교체를 한단 말이죠. 자, 이 녀석을 두 번의 경주, 우승과 준우승 당시 모습을 보면 흙을 맞지 않고 경주 전개를 펼쳤어요. 전 경주에 제가 그런 말씀 드렸습니다. 외곽에서 흙 맞으면 풀빵 된다. 어제 그 사전 복승률 100%짜리 그 조인공 기수가 기승했던 부경에 흙 맞으면 건빵 될까? 흙 맞으니까 건빵 되고 보이지도 않죠. 이게 라피도 아레스가 전 경주 그런 상황입니다. 근데 이번에 이제 문세영 기수 경주 분할이 된다라면, 가지고 있는 자신의 순발력이면 선두권에서 흙을 맞지 않고 경주 전개를 펼치고 갈 수 있는 가능성이 있어요. 그런 부분도 좀 눈여겨보겠고, 부진마 중에서는 강급이 된 마필이 하나 있어요. 이 11주의 킹 오브 룰즈. 조금 걸음 자체는 뭐 나쁘지가 않게 나와지고 있어요. 이 정도. 오늘 가장 좋아 보였던 건 스테디 챔피언이었습니다. 자, 1회 강마 6경주 7월 4일 13대 마필들 국내선마 3등급 경주에 출전을 하게 됩니다. 21주 황금해가 전경주 진입겁으로 출전 취소가 됐어요. 그렇기 때문에 뭐 경주력에 이상이 없었고, 주행심사 모습도 전혀 이상이 없었고, 오늘 걸음도 상당히 좋은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자, 2주 만에 빠르게 출주기를 가져오는 녀석이 있죠. 12주의 파이팅 히어로. 전 경주에 뭐 자르긴 했어요. 잘라드리긴 했는데 마방에서는 상당히 아쉬웠다고 생각이 되죠. 왜냐면 착차가 채 2마신 정도밖에 안 나니까 원로 기술을 다시 기승시킵니다. 2주 만에 출전을 하고 있다는 거. 그거 제가 잘못 본 게 아니라면 이현종 기수가 매니스피드와 급노열 투마필을 이따 가서 확인을 해봤는데 오늘 지금 체킹은 제가 그렇게 해놨더라고요. 지금 조교 현황을 알 수가 없기 때문에 제가 오늘 눈으로 본 것은 매니스피드 11조의 매니스피드, 그 다음에 5조의 급노열을 각각 이현종 기수가 투마필을 기승했는데 어떤 걸 탈 것이냐는 부분도 체킹을 해볼 수 있는데, 그것도 그거지만 여담으로 그냥 여담 얘기 하나 할게요. 이번 주 금요일 저녁, 그냥 금요일 새벽부에 저희 와이프가 부산에 무박 430km짜리 자전거를 갑니다. 430km를 부산까지 가는데, 그러니까 국도로 고속도로로 가는 게 아니기 때문에 저기 합수부 반포 지하차도 있는 데서 출발하면 430km가 돼요. 그거를 잠을 자지 않고 430km를 연속으로 달립니다. 저도 이제 함께 하고 싶지만 저는 뭐 주말에 일을 해야 하기 때문에 못하죠. 제가 이제 보통 자전거를 타면 합수부까지, 한강까지 가면 왕복 50km 정도 돼요. 그리고 정서진이라고, 여러분들 잘 아시는 정동진이 있죠. 그 정동진과 마찬가지로 정서진. 예전에 이제 임금님이 살던 광화문에서 가장 동쪽이 정동진이고, 그 가장 동쪽에 있는 나루터를 정동진이라고 하고, 가장 서쪽에 있는 나루터를 정서진이라고 해요. 그 다음에 가장 남쪽에 있는 나루터를 정남진이라고 하는데, 정남진은 장흥 근처라고 해요. 제가 생각할 때는 뭐 정확하지는 않지만 뭐 녹동안 근처가 아닌가 이런 생각도 가져보고요. 북쪽에는 우리나라에서 가장 추운 중강진이라고 여러분들 들어보실 겁니다. 이 중강진이 바로 정북진이라고도 해요. 중강진을 정북진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정서진을 간단 말이죠. 여기서 그럼 왕복 100km 정도 돼요. 100km를 타고 와서 그 다음날 한강을 50km짜리 가면 엄청 편합니다. 그냥 한강까지 이제 요즘에는 자전거들이 많아. 그리고 사람 없을 때나 새벽이나 이렇게 못 탄다고 그러면 빨리 가면 왕복 1시간 반에서 1시간 40분 정도면 50km 갔다 오는데, 그 100km 정서진을 갔다 온 그 다음에 50km짜리를 타면 굉장히 편합니다. 이 얘기를 왜 하냐면 말들도 마찬가지예요. 물론 그게 100% 아니에요. 그날 제가 무리를 해가지고 리커버리가 제대로 되지 않으면 100km 탔다 50km 탄다고 해도 엄청 무겁게 느껴질 때가 있어요. 말들도 마찬가지. 훈련하고 쿨링다운이 중요한 것이, 쿨링다운 안 넣으면 운동이 끝나고 그 부하가 그냥 시멘트 바닥에 내가 부딪힌 거하고 똑같은 역할이에요. 그래서 쿨링다운을 충분히 해주는 게 중요한데, 이 매니스피드를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그런 거예요. 지금 1800m를 4차를 뛰고 경주 거리를 줄이거든요. 물론 순발력 더럽게 없습니다. 밀고 때려도 순발력이랑 더럽게 없고, 안장이 좀 바뀌어주길 바랬는데 또 이현종 기수라 어떨지는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만은, 이 거리를 줄인 부분이 실제적인 결과에서 어떻게 나타날지, 뭐 저희 와이프도 뭐 200km 이상의 주행을 수시로 했기 때문에 430km도 도전을 할 수 있는, 한 20시간 이상을 자전거를 타고 잠을 안 자고 가는 거예요. 야간에는 한 25km, 낮에는 이제 35km 정도 평속 주행을 가겠죠. 그러면 20시간 정도 걸릴 걸로 보여지는데, 그렇게 장거리를 타고 내려오면 굉장히 편해지거든요. 이 매니스피드, 그런 관점에서 저는 좀 재밌게 관심 있게 좀 보고 있어요. 7월 4일 이르강마 7경주입니다. 10대 마필들. 이게 이제 경주 불성립이 될 가능성이 높아요. 발반이 지금 프리맥스, 루킹버스 뭐 다 조교가 안 나고, 오늘 뭐 나온 거는 러닝복스, 영화즈 플라잉, 탁트인 이 정도 뭐 조교 나왔기 때문에 이건 경주 불성립이 된다라고 보는 게 맞겠죠. 벌써 경주 불성립 경주가 출전 등록이 3경주입니다. 문제가 진짜 심각하죠. 자, 혼합 4등급 1700m 경주 16대 마필드 별장 B형 방식 치러집니다. 이건 또 이제 분할 가능성이 있는 경주이긴 한데, 가장 눈에 띄는 녀석은 뭐 스포트라이트죠. 스포트라이트. 김용근 기수 다시 기승하는데 승급전이라 하더라도 인편성이 무시 못하겠고, 주목해서 볼 것은 18조의 바이킹 스톰이 문세영 기수예요. 오늘 조기는 약했는데 어제 일요일날 문세영 기수가 상당히 잘 만들어져 있었고요. 그 다음에 옥룡. 자, 전 경주에는 이제 잘라드렸고, 그 전에 매직 이슈로 우리
주력으로 여러분들께 때려드렸죠. 항상 미사일에 옥룡으로. 하마시 기수가 다시 기승해요. 적임 기수. 이 부분은 좀 눈여겨볼 필요가 있겠고, 원더풀 인디언이 전경주 부진했는데 유수한 기수가 다시 기승을 하는데, 이건 항상 뭐 그 정도 모습은 보여주고 있고, 뭐 상태 자체가 나쁜 게 아니고, 공백 이후에 돌아와서 깜짝 선행을 나갔던 문학 8화, 자 이거는 슈퍼맨 기수가 다시 기승하는데 기습적인 선행 승부 좀 조심해야 되겠죠. 스포트라이트가 일단은 뭐 1700m도 극복을 했고, 또 가장 유리하지 않냐. 43포인트 레이팅에서도 뭐 자유롭고. 자, 1호 경마 9경주입니다. 12두의 마필들. 이거는 상당히 출전마가 적어도 재밌는 경주죠. 1등급 1800m 경주예요. 자, 52주의 흑전사가 출전합니다. 1등급에서 최근에 이렇게 연속 입상을 이어가고 있는 마필이 많지가 않죠. 근데 흑전사가 아주 뭐 늦바람이 나서 최근에 뭐 아주 완성도 높은 거론을 보여주고 있어요. 단지 이제 부담 중량이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다는 부분이요. 이번에도 2.5kg가 더 늘어나서 54.5, 이걸 이제 이겨낼 수 있을 것이냐는 부분이 관건이 되겠죠. 그리고 전개가 굉장히 편했던 부분이 있는데, 이번에는 이제 그보다는 조금 까다로운 게 뭐냐면 40조 마방에서 두 마필을 내놓고 22조의 가온 챔프가 출전하고 있다는 부분이에요. 이 가온 챔프 같은 경우는 전기경주 상감마마에게 선행을 넘기고 선입으로도 가능성을 보여줬어요. 이게 거기다 이제 메디치 글로리 다이아로드 40조 마방에 최근에 1400m에서 두 마필 연속으로 입상을 끊어냈던 마필이죠. 물론 이제 거리에 대한 부담은 있어요. 다이아로드 같은 경우에는 과거 TJK 트로피 경주에서 우승을 했었기 때문에 1800m를 뭐 문제는 없어. 거리 적응은 전기경주 공백 이후에도 모르피스와 접전을 했고, 두 마필 모두 유승환 기수, 김영근 기수가 기승을 한다란 말이죠. 특히 이제 다이아로드 같은 경우는 앞말이기 때문에 또 감량이점이 가지게 되는 거고, 상당히 유리해 보입니다. 두 마필이 전개 늘한 거리에서도 이 녀석들은 결코 무시할 수 없겠지 않냐. 흑전사의 일전을 한번 펼쳐볼 걸로 보여집니다. 가운챔프는 변수 역할을 할 수 있겠고, 그 흑전사 vs 40조 다이아로드 메디치 글로리, 이렇게 정리를 내리면 되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결론만 내리면 되겠죠. 자, 이렇게 해서 6월 28일 월요일 새벽 조교 프리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